서울 은평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이른 아침, 해가 아직 완전히 뜨기 전의 시간이다. 김연자 할머니, 78세, 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하지만 눈을 떴다고 해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무릎이 찌릿찌릿 아프고 허리가 굳은 듯 뻣뻣하다. 옆으로 살짝 몸을 돌리는데도 숨이 턱 막힌다. 에휴, 오늘도 이렇구나.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하며 시작한다. 화장실은 점점 더 자주 가게 되고 낮에는 계속 졸린데 밤에는 도통 잠이 오질 않는다. 밥맛도 없고 몸은 자꾸만 무거워진다. 병원에서 받은 약 봉투는 점점 두꺼워지는데 정작 몸 상태는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김 할머니는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다들 그렇다잖아.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에는 늘 질문이 남는다. 정말 나이 든다는 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게 당연한 걸까? 사실 이런 아침은 김연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 예전엔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결심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세수하는 것, 시장에 가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이제는 부담이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는 우연히 TV 다큐멘터리에서 한 노인을 보게 되었다. 강원도 정선의 작은 산골 마을. 눈에 띄게 정정한 백발의 노인이 있었다. 매일 새벽 텃밭을 돌보고 낮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 상담을 해주며 밤이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도 올린다. 그의 이름은 김석진 박사, 올해 84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하다 은퇴 후 정선으로 내려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특별한 건 단지 정정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식초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 할머니는 놀랐다. 식초. 그냥 요리에 쓰는 그 신식초?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진다고?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한 문장. 약보다 강한 건 습관이다. 사실, 김석진 박사는 단순한 건강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는 50년 가까운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식초 습관이 노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온 인물이었다. 처음엔 그도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정기검진을 권유하는 전형적인 의사였다. 그러나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병을 되풀이하고 약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점점 질문을 품게 되었다. 우리는 왜 스스로 회복할 줄 모르게 되었을까? 그는 기억한다. 젊은 시절 경주 시골마을 보건소에서 만난 100세 노모. 약 한 알도 먹지 않고도 정정했던 그 어르신의 비결은 단 하나.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집에서 담근 사과 식초 한 컵이었다. 그 작은 습관이 100년을 건강하게 살아낸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김 박사는 본격적으로 식초의 효능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많은 논문, 실험, 환자 사례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하다. 다만 그 힘을 이끌어내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필요할 뿐이다. 김연자 할머니는 김 박사의 이야기를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다. 공복에 따뜻한 물 플러스 식초 한 스푼. 하루 3회 식사 전 식초 희석 음용. 잠자기 전 꿀과 식초를 섞어 마시면 수면에 도움. 다음 날 그녀는 동네 마트에서 사과 식초 한 병을 샀다. 어떤 과학적인 확신보다 더 컸던 건 김 박사의 온화한 눈빛이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또다시 무릎이 아팠지만 이번엔 달랐다. 김 할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작은 컵에 따뜻한 물과 식초 한 숟가락을 섞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그 맛은 시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뭔가를 시작했다는 그 작은 자각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식초라는 소박한 재료가 어떻게 김 박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는 식초가 과연 어떤 원리로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간과 신장을 회복시키며 수면과 소화, 심지어 체중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 식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다. 김연자 할머니가 식초를 처음 마신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어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직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분명한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다. 내 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감각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궁금했다. 도대체 그 흔하디흔한 식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건강 문제에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김석진 박사는 말한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율해주는 지혜입니다.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건강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점점 더 명확히 밝혀지고 있다. 그 핵심은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다.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면 왜 식초 한 숟가락이 그렇게 강력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아세트산은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춘다. 이것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인슐린 분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준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은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신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30%까지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당뇨를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다. 둘째, 아세트산은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억제한다. 이는 특히 공복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간이 혈당을 과도하게 생성하지 않도록 유도해주는 것이다. 셋째, 식초는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혈액 내당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식초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다. 이는 당뇨뿐 아니라 체중 조절, 피로 회복, 심지어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하나의 단일 성분이 몸의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식초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세트산 외에도 식초에는 다양한 유기산,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독소 배출을 도와 간과 신장의 기능 회복에도 기여한다. 김석진 박사는 말한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기계입니다. 고장난 곳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죠. 식초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도우미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식초는 단순히 효과가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매일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신다는 작은 행위는 단지 물리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까지 일으킨다. 몸을 돌보겠다는 의지, 스스로를 돌보는 감각, 나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자존감의 회복. 이러한 변화들이 쌓이면서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김연자 할머니 역시 그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식초를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다.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 소화가 잘 되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려지는 하루가 생겼다는 점이 그녀에게는 큰 변화였다. 물론 식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김 박사 역시 항상 강조한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식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식초 하나로 모든 병이 나을 거라는 환상은 버리고 일상 속에서 꾸준한 실천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는 특효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김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천 명의 구독자와 식초 건강법을 나누고 있다. 그 중에는 혈압약을 줄인 사람도, 당뇨 수치를 낮춘 사람도, 심지어 오랜 불면증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해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김연자 할머니도 그 대열에 조용히 합류하고 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쓴다. 오늘도 식초 마심. 어제보다 덜 피곤함. 걷는 속도가 빨라졌음. 밤에 뒤척임이 줄었음.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이제 그녀는 식초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성분의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의 힘이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 그것이 바로 식초였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식초가 혈압을 어떻게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게 된다. 그러나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출발선은 멀리 있지 않다. 부엌 한 구석, 그 식초병 속에 당신의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김연자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혈압계를 꺼내 조심스럽게 팔에 감았다.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혈압을 재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하지만 숫자가 보여주는 결과는 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오늘은 155에 95. 약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높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이어리 한쪽에 숫자를 적었다. 아침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2주째. 큰 변화는 아직 없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희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김석진 박사는 말한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 약 60%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통계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약의 종류나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식초가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까? 첫째,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아세트산이 혈관 내 산화질소의 생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고 이에 따라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둘째, 식초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준다. 짠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은 고혈압의 큰 원인이 된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이 보다 잘 배출되며 이 역시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식초는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다.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과 미네랄은 신경계 안정에 기여하며 특히 밤에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유도해 전반적인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된다. 김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 중 한 사람을 소개했다. 이순희 어르신, 76세, 은 15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셨습니다. 매번 병원에 오실 때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가요? 라고 물으셨죠. 제가 식초 습관을 제안했을 때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3번,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타 마시는 습관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혈압이 165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6개월 차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죠. 이처럼 식초는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낸다. 꾸준함이 가장 큰 열쇠다. 그렇다면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식초 섭취법은 무엇일까? 김 박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한다. 섭취량, 하루 총 23큰술, 3045ml. 섭취 시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10에서 20분 전.
섭취 방법.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를 타서 천천히 마신다. 추천 식초 종류.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감식초 등. 주의사항. 공복에 진한 식초를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섭취할 것. 또한 식초를 활용한 채소 절임, 샐러드 드레싱 등을 활용하면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식초를 섭취할 수 있다. 특히 무염 김치나 절임 채소에 식초를 활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고는 이것이다.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식초는 약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약의 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생활 습관일 뿐이다. 급하게 판단해서 약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뇌졸중, 심장마비 등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김연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혈압을 잰다. 아직 목표한 수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식초 습관을 시작한 이후 변화가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몸이 무겁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그녀는 혼잣말을 한다. 이제는 내가 나를 좀 돌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이 작은 기분의 변화가 바로 식초 습관이 주는 진짜 선물인지도 모른다. 고혈압 수치는 그 다음 문제일지도 모른다. 삶을 대하는 자세, 자신의 몸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다음 장에서는 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고 당뇨 관리를 돕는지에 대한 과학적 배경과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 역시 수많은 중장년층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다. 그러나 식초 한 스푼은 그들에게도 조용히 다가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되어주고 있다. 김연자 할머니는 고혈압과 함께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은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식이 조절과 운동을 강조했지만 실상 그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혈당계를 꺼내 손가락 끝을 찔러야 하는 일은 여전히 그녀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안겼다. 오늘은 172. 또 높네. 어제 저녁엔 밥도 조금 먹었는데. 그녀는 실망스러운 숫자를 보며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석진 박사의 말이 떠올랐다. 식사 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혈당을 조용히 낮춰줍니다.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식초 습관이었지만 김 할머니는 혈압뿐 아니라 혈당에도 식초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와 하버드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은 식사 전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30%까지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감수성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이유는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첫째, 식초는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춘다. 즉, 음식물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 급속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둘째, 식초는 간에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당생성, 글루코니오제너서스를 억제한다. 이는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식초는 근육과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준다. 이러한 작용들은 당뇨병뿐 아니라 당뇨 전 단계, 프리다이어비티스, 인슐린 저항성을 앓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박사는 환자 사례 중 하나를 이렇게 소개했다. 박정숙 어르신, 70세, 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셔 오셨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60에서 180 사이였고 식후에는 200이 넘는 날도 많았죠.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어렵다 하셨기에 식사 전 식초 섭취를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공복 혈당이 125까지 떨어졌고 이후 3개월간 평균 110을 유지하셨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약의 대체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생활 속 보조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무엇보다도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당뇨 환자를 위한 식초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섭취 시점, 식사 10에서 20분 전. 섭취량, 식초 1큰술, 15ml. 섭취 방법, 따뜻한 물 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희석하여 천천히 마신다. 추천 식초, 사과식초, 감식초, 현미식초 등 자연 발효된 제품. 주의사항,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식초 양을 줄일 것.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혈당이 안정되면 피로감이 줄고 기분도 한결 부드러워진다. 무엇보다 혈당 수치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연자 할머니도 이제는 혈당을 재는 것이 두렵지 않다. 숫자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고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생겼다. 요즘은 식초 마시고 나서 밥을 먹으면 속이 더 편해요. 덜 붓고 졸음도 덜 와요. 그녀는 식초를 단지 건강식품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자신을 돌보는 하루의 의식이 되었다. 식사 전에 컵을 꺼내고 식초를 따라 물에 섞고 천천히 마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조용한 자신과의 대화를 나눈다. 당뇨병은 한순간에 생긴 병이 아니기에 조절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 긴 여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습관이다. 식초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준다. 물론 식초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건강한 식단,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과 함께할 때 비로소 식초는 빛을 발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식초다. 부엌 찬장에 늘 있는 그것. 비용도 부담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다. 김 박사는 말한다. 건강은 우리 몸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능을 다시 깨우는 과정입니다. 식초는 그 기능을 깨우는 첫 번째 알람일 수 있습니다. 김연자 할머니는 이제 아침 식초와 함께 하루를 연다. 그리고 가끔 손녀에게도 말한다. 할머니는 요즘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거 다 식초 덕분인 것 같아. 이제 그녀에게 숫자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의 지표가 되었다.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하는 몸,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식초 한 숟가락이 열어준 그 작은 문이 그녀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식초가 간과 신장, 소화기관 등 조용한 장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노화와 함께 점점 약해지는 내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식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김연자 할머니가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에는 빨간 줄이 몇 개 그어져 있었다. 알트, AST 수치가 기준보다 높았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경계선에 근접해 있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간에 지방이 꽤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진단도 받았다. 특별히 아프진 않은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의사는 이렇게 답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간이나 신장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문제를 빨리 알아채기 어렵거든요.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조용한 장기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늘 뭔가를 해내느라 분주한 심장이나 폐와 달리 간, 신장, 위장은 말없이 일하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오히려 아프고 나서야 그 존재를 깨닫는 장기들이다. 김석진 박사는 이런 장기들을 몸속의 묵묵한 일꾼이라고 표현한다. 간은 하루에도 500가지 이상의 화학작용을 수행합니다. 신장은 하루 200리터의 피를 걸러내고 위장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처리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장기들의 기능은 서서히 저하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간은 약물, 가공식품, 알코올, 환경호르몬 등 다양한 독소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점점 피로해진다. 중장년층 이후에는 지방간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간해독 능력도 떨어진다. 이런 간 기능 저하에 식초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연 발효된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은 간의 독소해독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간세포의 회복을 촉진시킨다. 특히 사과 식초의 풍부한 말산, 멜릭애시드, 과구연산, 신릭애시드, 은간에 축적된 지방을 녹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김 박사는 지방간 진단을 받고도 약을 먹지 않고 식초 습관만으로 호전된 사례를 소개한다. 한 남성 환자분은 직장검진에서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주도 하지 않는데 왜 이러냐며 걱정하셨죠. 제가 식초 음용을 권했고 3개월간 매일 아침 사과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 마신 결과 추적 검사에서 경증으로 완화되었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간은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다. 중요한 것은 제때 돌보는 것이다. 이미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된 후에는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 차원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신장 또한 마찬가지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며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여과율, GFR,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문제는 소리 없이 기능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진은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식초 그룹의 크레아티닌 수치와 소변 알부민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식초의 유기산이 소변을 야갈칼리성으로 유지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결석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박사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초 섭취법을 추천한다. 하루 2-3회, 식사 전 물에 희석해 마시기. 물 섭취를 충분히 병행할 것. 소금 섭취는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 유지. 고혈압, 당뇨와 동반된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기, 바로 위장이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소화기 증상은 더부룩함, 가스참, 식욕 저하다. 많은 경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다. 위산 분비 저하, 위장 운동성 감소, 장내 미생물 불균형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식초는 이 문제에 의외로 단순한 해답을 제시한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 소화를 돕고 이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 또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연자 할머니는 식초를 마시기 전까지 식사 후마다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 고생했다. 위장약을 달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식사 중에 현미식초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그런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 이젠 식후에 속이 편해서 산책도 나가게 돼요. 예전엔 밥만 먹고 소파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처럼 식초는 위장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단순하게 해결해주는 생활 속 한 수가 될 수 있다. 간, 신장, 위장. 이 세 장기는 공통적으로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김 박사는 말한다. 식초는 이 세 장기를 동시에 보듬어주는 드문 식품입니다. 해독, 배출, 소화. 세 가지 키워드가 식초 한 스푼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식초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조용한 장기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이를 돌보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는데 식초는 좋은 도구가 되어준다.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노년기 큰 고민, 변비와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장과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이 둘을 잇는 열쇠 역시 식초가 될 수 있다. 김연자 할머니가 가장 괴로워했던 두 가지 증상은 다름 아닌 변비와 불면증이었다. 어릴 적부터 장이 예민했던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배변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2에서 3일에 한 번, 그것도 억지로 힘을 줘야 겨우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식사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고 복부 팽만감은 하루 종일 기분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 불 꺼진 방 안, 조용한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시간.
어쩌다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새벽이면 깨어 다시는 잠들지 못했다. 그 피로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으며 감정도 예민해졌다. 김할머니는 그저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김석진 박사의 강연에서 들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장과 뇌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편안해야 다른 하나도 편안합니다. 식초는 그 둘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과 뇌의 연결성, 즉 장뇌축, 거트브레인 엑시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염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신경계 또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장이 편안하면 수면의 질도, 기분도 함께 나아진다. 먼저 식초가 변비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식초에는 다양한 유기산과 유익균, 프리바이오틱스, 이 포함되어 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별표 펙틴, 별표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이 성분은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분을 끌어당겨 배변을 부드럽게 만든다. 또한 식초는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실제로 김 박사가 관리한 환자 중에는 20년 넘게 완화제를 복용하던 고령자가 식초 습관만으로 자연 배변을 회복한 사례도 있었다. 그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런데 식초를 꾸준히 마신 후로는 매일 화장실을 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김 박사가 권하는 변비 개선 식초 섭취법은 다음과 같다. 아침 공복, 따뜻한 물 1컵 플러스 사과 식초 1큰술 플러스 꿀 1작은술. 식사 시 채소 위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 섭취. 주의사항, 효과는 1-2주 후부터 나타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실천할 것. 다음은 불면증이다. 김 할머니처럼 많은 노인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수면제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지만 장기 복용은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왜 식초가 수면에 도움이 될까? 첫째, 식초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칼륨 등의 미네랄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 긴장을 완화하고 이완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식초는 별표 트립토판, 별표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를 돕는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되어 수면 리듬을 조절한다. 셋째,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밤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그 자극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다. 식초는 이 같은 혈당 급변을 막아 숙면 유지에 도움이 된다. 김 박사는 수면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으로 다음을 추천한다. 섭취 시점, 잠자기 30분 전. 섭취 방법, 따뜻한 물 1컵 플러스 사과 식초 1큰술 플러스 꿀 1작은술. 섭취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것이 효과적. 권장 기간, 최소 2-3주 이상 꾸준히 실천. 김연자 할머니는 처음엔 밤에 식초를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잠들기 전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그 루틴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5일째 되는 날, 새벽 2시에 깨어나던 버릇이 사라졌다. 오랜만에 밤새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맑고 개운했어요. 그녀는 일기를 쓰며 눈시울을 적셨다. 잠을 잘 잤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식초는 약이 아니다. 그러나 식초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해주는 습관이다. 장이 편안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잠도 잘 오고, 잠을 잘 자면 혈압도, 혈당도 더 잘 조절된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김석진 박사는 다시 말한다. 식초는 단일 기능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율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에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의 말처럼 단지 배출이 잘 되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요란하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
그것이 식초가 가진 가장 큰 가치다. 다음 장에서는 식초가 체중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노화와 함께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며 체중은 쉽게 증가한다. 그러나 식초는 이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다시금 가벼운 몸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연자 할머니는 요즘 체중계 위에 오르는 것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2달이 넘어가면서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고 평소 입던 바지가 헐렁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하루 종일 덜 피곤해진 것이 가장 크게 와닿았다. 살이 빠졌다는 말보다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더 좋아요. 노년기의 체중 증가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다. 체중이 늘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진대사는 느려지며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굶거나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면역력도 약해진다. 그렇기에 노년기의 체중 관리는 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것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식초는 아주 효과적인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 김석진 박사는 말한다. 식초는 단기간에 살을 빼주는 마법은 아니지만 체내의 대사 흐름을 바꾸어 장기적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과학적 근거가 있다. 첫째, 식초는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식초를 섭취하면 위장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이동하고 이에 배출 속도가 늦춰지면서 오랫동안 배가 부른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식사량 조절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된다. 둘째, 식초는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지방세포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고 이미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인다. 셋째, 식초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이에 따라 인슐린 과다 분비를 억제한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지방이 더 쉽게 저장되므로 인슐린 조절은 체중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작용은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1.9kg 더 많은 체중을 감량했다. 이들은 특별한 식단 제한 없이 단지 식사 전 식초 음용만을 실천했을 뿐이다. 김 박사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중 관리에 관심 있는 노인 환자들에게 식초 습관을 권장해왔다. 그중 한 사례로 68세의 오미자 씨는 이런 경험을 공유했다. 6달 동안 살을 빼보려고 운동도 하고 저녁을 굶어도 1kg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초를 시작하고 나서 3달 만에 4kg이 줄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특별한 고생도 안 했는데요. 그녀가 실천한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하루 3끼 식사 15에서 20분 전에 사과식초 2큰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고 저녁 식사 전에 특히 빠뜨리지 않았다. 또한 식사 중엔 채소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였고 고기를 먹을 때도 간장 대신 식초를 넣어 만든 소스를 활용했다. 김 박사는 다음과 같은 체중 조절용 식초 활용법을 추천한다. 섭취 시점 식사 15에서 20분 전. 섭취량 식초 12큰술 1530ml. 섭취 방법 따뜻한 물 한 컵에 희석하여 천천히 마신다. 특히 권장하는 시간대 저녁 식사 전, 하루 중 가장 과식하기 쉬운 시간대. 보조 활용 샐러드 드레싱, 나물 무침, 생선 요리 등의 식초 활용. 주의할 점도 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공복 섭취는 피하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식초의 양은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여 점차 늘리는 것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연자 할머니는 체중이 줄어들고 나서 생활이 훨씬 활기차졌다고 느낀다. 예전엔 시장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요즘은 일부러 조금 더 먼 마트까지 걸어간다.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니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무엇보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억지로 참거나 희생하는 느낌이 없었다. 식초 마시는 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식사 전 나만의 시간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식초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체중 조절의 핵심일지도 모른다. 체중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의 감각,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이다. 식초는 우리에게 그 감각을 다시 되찾게 해준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기의 또 다른 과제인 피부 건강, 뼈 건강, 그리고 만성 피로에 대해 이야기한다. 식초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뼛속 깊은 회복과 에너지 회복에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김연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얼굴을 들여다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듯하고 피부색이 칙칙하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곤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그녀의 피부는 눈에 띄게 윤기를 되찾았고 친구들은 요즘 어디 피부과 다니냐고 물어올 정도였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으면서 내장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장기다. 노화와 함께 수분 유지력은 떨어지고 콜라겐은 감소하며 자외선과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도 누적된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김석진 박사는 말한다. 피부는 안에서부터 좋아져야 진짜입니다. 겉에 바르는 것보다 안에서 순환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죠. 식초가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식초에는 알파하이드록시산, 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각질 제거 및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 피부 표면에 묵은 세포가 자연스럽게 탈락되면 그 자리를 새롭고 건강한 세포가 채운다. 둘째, 식초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별표 활성산소, 프리 레디켈, 별표를 제거한다.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콜라겐을 파괴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 식초의 유기산과 폴리페놀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식초는 장 건강을 개선함으로써 피부 상태를 간접적으로 개선한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반응, 염증성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식초는 유익균을 늘리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피부의 전반적인 균형을 회복시킨다. 김 박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한다. 박미정 씨, 64세, 는 기미와 칙칙한 안색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안색이 맑아지고 피부톤이 균일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식초의 효과는 피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한 뼈 건강에서도 식초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년기의 뼈는 생각보다 빨리 약해진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골다공증에 취약하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 보충제만을 떠올린다. 김석진 박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칼슘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식초의 역할이 드러난다. 식초는 칼슘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에 산성 환경이 충분해야 칼슘이 잘 녹아 흡수되는데 식초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칼슘의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또한 식초는 몸의 산성화를 완충하는 역할도 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는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았고 특히 자연 발효된 식초의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결과가 있었다. 김 박사는 뼈 건강을 위한 식초 활용법도 함께 제안한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플러스 사과식초 1큰술 섭취. 저녁 식사에 식초를 곁들인 나물, 채소 요리 섭취. 칼슘이 풍부한 식품, 두부, 멸치, 브로콜리 등 과 함께 식초 섭취 시 흡수 효과 상승. 주의 3회 가벼운 근력 운동 병행 권장. 그는 덧붙인다. 식초 하나만으로
뼈가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한 모든 노력의 기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연자 할머니가 가장 뚜렷하게 느꼈던 변화는 피로감의 감소였다. 이전에는 오후만 되면 몸이 축 늘어졌고 저녁 식사 후엔 TV를 보다가 깜빡 졸기 일쑤였다. 그런데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고 나서부터 저녁에도 취미 생활을 할 만큼 에너지가 남아있었다. 책도 읽고 손녀에게 편지도 쓰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은 것이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그 이유는 식초의 대사 활성화 효과에 있다.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체내의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 전반적인 신경 전달과 근육 기능을 향상시킨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칼륨이 풍부해 근육 경련 예방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김 박사가 권하는 피로 회복용 식초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아침 또는 오후에 따뜻한 물 플러스 사과 식초 1큰술 섭취. 식사 시 식초가 들어간 음식 섭취. 오이초 무침, 냉국 등. 운동 후에는 꿀 한 작은 술을 더해 마시면 피로 회복 효과 상승. 김연자 할머니는 이제 하루가 짧다고 느낀다. 예전엔 시간이 남아도 에너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럴 체력도 있다. 피부가 좋아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피로가 덜하니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워요. 예전엔 약속을 미루기 바빴거든요. 그녀에게 식초는 어느새 기적의 음식이 아닌 일상을 지탱해주는 생활의 한 조각이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일상의 작은 조각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꾸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본다. 식초는 단순한 건강 비결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김연자 할머니는 어느 토요일 아침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다.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들. 대부분이 손에 병원 약 봉투나 건강기능식품 안내책자를 들고 있었다. 세미나를 진행하던 강사는 말했다. 노년기의 건강은 약이 아니라 삶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습관 중 하나로 저는 식초를 추천드립니다. 그 순간 김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미 그녀는 2달 넘게 식초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고 스스로 느끼는 변화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것이었다. 전에는 건강이란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혈압이 얼마, 혈당이 얼마. 그런데 요즘은 내 하루가 어떤지,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식사 시간이 즐겁고 사람들과의 약속이 기다려졌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김석진 박사는 이것을 삶의 품격이라고 표현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깊이는 더해져야 합니다. 식초는 그 깊이를 더해주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은 단순히 병에 걸렸느냐, 약을 먹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의 일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몸의 감각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식초는 단순한 건강관리법을 넘어서 자기 돌봄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첫째, 식초는 매일 실천 가능한 가장 간단한 자기 관리이기 때문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기술도 필요 없다. 그저 물 한 컵과 식초 한 숟가락이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단순함 속에 담긴 의지이다. 둘째, 식초는 자신의 몸을 관찰하게 만든다. 식초를 마신 뒤 속이 편한지, 변비가 나아졌는지, 피로가 줄었는지, 혈압이 달라졌는지. 이 작은 변화를 느끼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다. 셋째, 식초는 규칙적인 리듬을 만든다. 식사 전 마시는 습관, 잠자기 전 따뜻한 식초 음료 한 잔. 이 리듬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정신적 안정감도 더해준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생활 리듬의 유지가 건강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김연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식초 음료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해져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일상의 중심이 되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했구나 싶은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식초가 마치 자신과의 약속 같다고 말했다. 약속을 지키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하루 전체를 밝게 만든다는 것이다. 식초 습관을 실천하며 가장 많이 바뀐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였다. 예전에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았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만족을 줄 줄은 몰랐어요. 김석진 박사는 이런 변화를 본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왔다.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보다 더 인상 깊은 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고백이었다. 한 할아버지는 말했다. 예전엔 손주를 봐주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놀이터에 나가도 괜찮아요. 내가 더는 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식초가 단지 신체 기능에 작용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주체성을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신의 몸을 책임질 수 있다는 감각.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한 것에서 오는 힘. 식초는 그저 한 병의 발효액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작고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김연자 할머니는 식초 습관을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주민센터 요가반에서 식초 이야기를 꺼냈고 몇몇 친구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친구는 말했다. 내 덕분에 요즘 아침이 덜 피곤해. 식초 덕분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다음 장은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는 식초가 어떻게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소화와 수면, 피부와 뼈 건강,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켰는지를 보아왔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며 왜 우리가 약보다 강한 습관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한 존재인 식초 한 숟가락이 있을 것이다. 김연자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간다. 식초를 꺼내어 따뜻한 물 한 컵에 한 스푼을 섞고 천천히 마신다. 그리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마주한다. 일련의 루틴은 그녀에게 단순한 습관이 아닌 자신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하루의 의식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전히 무릎은 가끔 아프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계속 복용 중이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식초의 효과는 단순히 한두 가지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혈압, 혈당, 간과 신장, 위장, 장, 수면, 체중, 피부, 뼈, 피로까지 식초는 전신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유도해낸다. 하지만 그 핵심은 어디까지나 습관에 있다. 김석진 박사는 말한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실천하는 습관 속에서 약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의사로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는 깨달았다. 건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식초는 그 시작점일 뿐이다. 식초를 마시는 행위는 작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변해간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일상으로, 삶의 방향으로까지 이어진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해보자. 1. 혈압 조절. 식초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을 안정화시킨다. 2. 혈당 안정화. 식사 전 식초 섭취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 3. 간 해독 및 지방간 개선.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이 간 기능을 보호하고 지방 축적을 줄인다. 4. 신장 보호. 소변을 알칼리화하여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배출 기능을 향상시킨다. 5. 위장 건강.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한다.
6. 변비 개선. 펙틴과 유기산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한다. 7. 불면증 해소. 트립토판 흡수와 혈당 안정화를 통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8. 체중 조절.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며 대사를 촉진시킨다. 9. 피부 및 뼈 건강. 항산화 작용과 미네랄 흡수 촉진으로 노화를 늦추고 뼈를 보호한다. 10. 피로 회복 및 에너지 향상. 유기산이 젖산 분해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킨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습관, 식초 한 숟가락을 매일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효과들은 복잡한 노력 없이 지속 가능하게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고가의 보약을 먹거나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매일 부엌에서 꺼낼 수 있는 한 병의 식초와 그 식초를 마시려는 마음이 가장 큰 약이 된다. 김연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식초 레시피를 만들었다. 아침엔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점심땐 오이나 물을 식초에 살짝 절여 밑반찬으로 활용, 저녁엔 식사 전 식초 음료 한 잔, 잠들기 전엔 꿀을 살짝 섞은 식초물을 마신다. 이젠 식초 없이는 하루가 허전해요. 그만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그녀는 식초를 통해 단지 건강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감각을 되찾았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변화였다. 식초는 더 이상 그녀에게 음식 재료가 아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 자기 돌봄의 상징, 삶을 대하는 자세다. 김석진 박사는 그의 강연을 마치며 항상 이렇게 말한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의 작은 선택, 지속적인 실천,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부엌 어딘가 오래된 병에 담긴 식초 한 병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꺼내보라. 그 식초 한 숟가락이 당신의 혈압을 낮추고 장을 편하게 하며 삶을 가볍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을 바꾼 건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선택한 작은 습관이었다.